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지금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나은지 이러한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3,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우선주는 57,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기업의 시가총액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약 377조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47조 원입니다. 지금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8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무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짐을 들 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힘을 가지고 가벼운 것을 들어올리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이 두 종목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급으로 우선주의 주가를 상승시키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 보통주고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제 63,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최저점 3월 19일 당시에 42,300원이었습니다. 그럼 3월 19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얼마나 상승했는지 우선주와 보통주의 흐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당시 42,300원을 나눠주면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에 올해 최저점에서 어제까지 약 49.4%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선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58,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3월 19일 당시에는 34,900원이었습니다. 조금 전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58,200원 나누기 34,900원, 약 66.7%의 상승이 났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좌측이 삼성전자 보통주고요, 우측이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저점에서 어제까지 약 49.4%의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저점에서 어제까지 약 66.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같은 기간 내에 약 17%의 주가 상승이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선주하고 보통주 같은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선주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시가총액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보통주보다 8배 정도 낮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어떤 호재성 이슈, 그리고 전망들이 긍정적일 때 조금 더 주가의 흐름이 양호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우선주를 매수해야 된다, 꼭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고 또 선호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주를 매수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7조 원이나 되죠. 그런데 다른 기업들, 현대차라든지 대한항공, 호텔신라,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다양한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가총액의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현대차하고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비교해보면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거의 코스닥 소형주와 맞먹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매수할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조그만 악재가 생겨도 큰 폭의 폭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내가 매수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몇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항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약 310억밖에 되지 않죠.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말이 대기업이지 코스닥 소형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점들 항상 참조하시면서 우선주를 매매할 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몇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텔신라 우선주, 이 종목도 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호텔신라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조를 넘거든요. 현대차도 확인해 볼게요. 현대차도 보통주 같은 경우에 약 38조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대차 첫 번째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원 가까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현대차 두 번째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약 3조 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내용, 21선과 60일선의 이격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할지 고민을 한다면 다음주 월요일날 섣불리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삼성전자의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또 20일과 60일선에 이격이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더욱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쉬워만 하고 조금 주가가 눌릴 때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 순간을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주하고는 달리 21선 그리고 60일선하고 이격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비교적 주가의 흐름이 상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 되돌림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어제 3.6%가 상승했다는 것은 크게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3.6%를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주하고 우선주 모두 연말에 주가 흐름이 더 좋을 수 있고 내년에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조금은 관망해 볼 필요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쉬워만 하시고 항상 21선과 60일선을 중앙 차선으로 생각하시고 그 선과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게 2월 중순이죠. 그리고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세를 한번 살펴보면 약 3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을 살펴보면 3월달도 마찬가지죠. 계속 순매도세가 이어졌죠. 이어서 4월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5월도 마찬가지고요. 6월달도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보여주었죠. 이어서 7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외국인이 약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8월을 살펴보면 또 순매도세를 보여주었죠. 9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는 누적 순매수량이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리고 11월달 어제까지 순매수를 살펴보면 무려 4조 3천억 원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부터 저번 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외국인이 약 28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11월 달에 중순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 외국인이 약 4조 3천억치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즉 지난 2월부터 어제까지 누적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은 약 24조 원이 남았는데, 이 자금이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지금처럼 국내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자금 약 24조 원인데 저라면 코스닥보다 코스피 종목, 그리고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 이런 종목으로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24조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규모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같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물량을 모을 수도 없고 또 주가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를 매매해도 큰 차이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종목들,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선제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 중이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외국인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